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듣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려서 얻은 소중함. 남에게 이르는 대로 스스로 벼려야 한다. 잘 다스려진 사람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저를 다스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작 저를 아끼는 마음이 더 큰 탓에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런데 여기 다스림에 담긴 다살림을 오롯이 드러낸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구멍가게를 차렸다. 큰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타고난 결이 곱고 부침성이 좋아 많은 동네 사람들이 미우란의 가게를 찾았다. 그럴수록 옆에 있는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와 머리를 맞댄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 옆 가게가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우리 뜻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뒤로 부부는 일부러 구색을 다 갖추지 않고 빠질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옆 가게로 이끌었다. 자연스레 시간이 늘어나 책을 몇 권 낸 적이 있는 미우라 아야코는 글 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태어난 소설이 바로 빙점이다. 뒷날 미우라 아야코는 털어놓는다. 그렇게 얻은 시간 틈틈이 글을 쓸 수 있어 기어이는 작가로 축복까지 누리게 됐으니 한꺼번에 소중한 이웃을 둘이나 얻은 셈이죠. 부대끼며 다시 태어남. 마치 보물을 찾아주듯이 허물을 짚어주고 꾸짖어주는 슬기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을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어릴 적 동네 할아버지가 함께 주워온 돌멩이들을 물과 돌가루 한 줌을 어떤 기계에 넣고는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 이튿날 못생긴 돌들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져 아름다운 돌멩이가 되었다며 보여주었어. 이처럼 우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시끌벅적하게 일하면서 서로를 다듬어 기어이는 아름다운 돌들이 되고야 말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이다. 오래도록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좋은 말을 건네기보다는 문제를 짚은 말을 던지기 쉽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듯이 나를 참답게 일구는 것은 달콤한 말보다는 날카로운 비판이다. 오랜 세월 세파에 시달린 자갈이 단단하듯이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남을 너로 돌려 세워 서로 복닥거리면서 둥글둥글한 우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귀지 말아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행을 지키거나 삼매에 들기에 게을러 슬기롭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글썽이는 눈길로 아우를 뿐 가까이 하지 말고 섬기지 아니해야 한다. 사귀어야 할 사람 경에서 붓다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섬기지 아니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저보다 못하고 게으른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밀쳐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비로운 눈길로 지켜보며 글썽이는 눈길로 아우르라고 했다. 마음을 다해
행복하기를 빌며 다사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구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빌며 그렁이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기는 해도 가까이에서 맥을 빠지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다. 사람 냄새는 바람을 거스른다. 꽃냄새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매화도 라일락도 국화도 마찬가지. 그러나 참다운 사람 냄새는 바람을 거슬러 누리 곳곳으로 퍼진다. 2013년 8월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에서 절로 땀이 흐를 만큼 견디기 어려운 찜통 더위. 서울시립대 앞 내거리 한 귀퉁이에서 80을 넘긴 할머니가 해 가리개도 없이 쪼그리고 앉아 과자를 팔고 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 2사람이 다가선다. 할머니, 이 과자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원이라오. 남은 과자는 모두 7봉지. 저희가 다 살게요, 할머니. 하고는 3,500원을 치르고 과자 7봉지를 손에 들었다. 청량리 파출소 경찰관 2사람이 결고이 들이운 그늘. 할머니는 잠시나마 버거운 삶을 내려놓고 쉴 수 있었다. 노점이라고 단속하기보다 보듬어 아는 살가운 이야기는 SNS 결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다. 감동이다. 마음 씀씀이가 참 곱다. 저런 사람들로 아름다운 우리 사회. 그렁이는 마음 그대로 오롯이 붓다 다움이다. 사람 목숨과 물. 사람 목숨과 물.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붓다가 태어난 인도 카필라 국과 붓다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 콜리아국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로히니 강은 두 나라 사람 젖줄이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농부들이 서로 드자비를 한다. 급기야 두 나라 군대가 맞닥뜨렸다. 저 위에 있는 물음은 그때 고타마 붓다가 싸움판 한가운데 뛰어들으며 던진 물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목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선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라는 것을 놓치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어제는 세계 물의 날, 물을 아껴 쓰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우리는 물을 아껴 쓰고 있을까? 20년이 넘은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해마다 온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수돗물 가운데 11%에 이르는 6억 9천만 톤 6천억 원어치가 새나간다. 21년이 넘은 낡은 수도관로가 30%로 52,000km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낡은 수도관을 모두 바꾸겠다고 했다. 다 바꾸는데 드는 돈이 3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올해 주어진 나라 예산은 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나라가 사들인 무기가 모두 9조 1,300억 원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36조 2,301억 원이었다. 남북 사이가 좋아지면 단숨에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화는 살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는 작고 잘 읽혀지지가 않네요.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